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래서 더욱 아픈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긴 세월 동안 반복되어 온 배우자의 배신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오랜 세월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서 계신 분이 계신가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리며 지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4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배신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올해 71살의 김순희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박진수 씨와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습니다. 순희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43살에 결혼해서 이제 28년째. 그동안 남편의 외도를 몇 번이나 알아챘지만 매번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참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당시 회사 후배와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순희 씨는 아직 어린 2자녀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20년 차. 이번에는 동네 상가에서 만난 여성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발견한 수많은 메시지들. 그때도 남편은 용서를 빌었고 순희 씨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더 많은 학비가 필요한 때였으니까요. 세 번째는 5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남편이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순희 씨는 이제 늙은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두려워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의 젊은 여성. 나이로 보면 순희 씨의 딸뻘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순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어떤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 은혼식 때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순희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들이 지금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 그 중에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순희 씨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남편의 배신 앞에서 자신은 왜 이렇게 오래 참아왔을까? 아이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리화했지만 순희 씨 명의로 된 부동산도 있었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71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외로움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순희 씨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매일 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볼 것,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볼 것, 혼자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볼 것.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순희 씨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변명을 듣기 위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또다시 속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남편 박진수 씨는 평소와 다른 순희 씨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기다리며 밥을 차려주던 순희 씨가 이미 혼자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먼저 잤느냐고, 어디 몸이 아픈 거냐고. 하지만 순희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랬듯이 며칠만 지나면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희 씨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정법률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남편과 가정에만 매여 살면서 소홀했던 인간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대학 때 친구였던 이영자 씨였습니다. 영자 씨는 15년 전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도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영자 씨는 순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희야, 나는 이혼하고 나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더라. 물론 처음에는 무섭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용기를 내봐. 영자 씨의 말을 들으면서 순희 씨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외롭고 비참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외로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순희 씨의 상황을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적인 외도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륜을 저질렀고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순희 씨는 비로소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신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희 씨는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지난 28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배신 때는 그 금이 더 커졌고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배신은 그 깨진 조각들마저 완전히 부어버린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남편이 보여준 사과들은 모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사과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순희 씨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진수 씨는 처음에는 놀라면서 발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갑자기 웬 이혼이냐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외도를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이미 같은 말을 3번이나 했고 3번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일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날부터 순희 씨와 진수 씨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진수 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순희 씨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순희 씨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계속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재산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희 씨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돈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돈들이 외도 상대방들에게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속아서 살았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한편 진수 씨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잃게 될 것들의 크기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집, 맛있는 식사, 세탁과 청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진수 씨가 아무리 용서를 빌고 새 출발을 약속해도 순희 씨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말이죠.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순희 씨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자 씨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았는지를. 결혼 생활에만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자신만의 친구 관계나 취미, 관심사 같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점을 탐방하는 일들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순희 씨는 자신을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어머니로만 정의해 왔습니다. 자신만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순희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문학을 좋아해서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런 꿈들을 모두 접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런 꿈들을 꺼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1살이라고 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순희 씨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치유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동년배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만큼은 젊은이들 못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집에서는 진수 씨와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여전히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울며 불며 용서를 빌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얻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순희 씨는 차분한 마음으로 가정법원에 향했습니다. 조정실에서 만난 조정위원들 앞에서 순희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4번에 걸쳐 외도를 했고 그때마다 용서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순희 씨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끝까지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순희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면서 순희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그냥 참고 살라고, 이제 와서 혼자 되면 외롭다고. 하지만 순희 씨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자존감을 잃고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마음 편히 잠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순희 씨의 일상에는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글쓰기 강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순희 씨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갔습니다. 결혼 전 젊었을 때의 활기찬 모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친구 영자 씨와 함께 인근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면서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희야, 내가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눌려 있는 것 같더니 요즘은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 영자 씨의 말을 들으면서 순희 씨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말이죠. 그 짐들 중 가장 무거웠던 것은 남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화를 낼까봐, 혹시 남편이 또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릴까봐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순희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고 이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순희 씨가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는 순희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희 씨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알아본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순희 씨는 28년 동안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많은 추억들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아픔들도 간직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할 시간이 왔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순희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순희 씨는 새 집에서의 첫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순희 씨의 새로운 생활 패턴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체조를 하고 오전에는 글쓰기를 하거나 독서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했고 저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을 맛보면서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외로움은 절망적이고 막막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글쓰기 강좌에서 만난 친구들, 독서 모임 사람들, 그리고 오랜 친구인 영자 씨까지. 이런 인간관계들이 순희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자신이 쓴 글이 지역 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쓰기 강좌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혼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었는데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순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겪은 아픔과 극복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이후로 순희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매진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 새로 배운 것들, 친구들과의 추억 등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글들이 조금씩 지역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면서 순희 씨는 작은 유명인이 되어갔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순희 씨를 알아보고 격려해 주었고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무렵 순희 씨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자신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순희 씨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젊었을 때 품었던 작가의 꿈이 72살의 나이에 이루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른에 시작한 나의 봄으로 정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순희 씨의 삶은 또 한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로부터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순희 씨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남편의 외도와 폭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선생님 책을 읽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순희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책 출간 기념 강연회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대부분이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순희 씨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희 씨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 순희 씨는 우연히 전 남편 진수 씨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어깨도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진수 씨는 순희 씨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건강은 괜찮으냐고. 순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건강도 괜찮다고. 그리고 오히려 진수 씨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그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고. 하지만 순희 씨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모든 감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에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눈 후에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순희 씨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지만 특별한 감정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미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때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정도의 담담한 감정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의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순희 씨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중년 이후 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전국에 방송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설득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순희 씨는 자신의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순희 씨는 일약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책의 판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이 순희 씨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순희 씨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순희 씨는 74살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3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감,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의 외로움과 막막함,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까지 많은 감정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순희 씨는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매여서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순희 씨의 하루는 바쁘지만 충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새로 쓰고 있는 두 번째 책 원고 작업을 합니다. 오후에는 강연이 있거나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합니다. 모든 시간이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배신에 마음 졸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들입니다. 물론 가끔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조금 쓸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보다 훨씬 큰 것이 자유로움과 평안함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고통에 비하면 혼자 사는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법률 상담부터 심리적 지원, 그리고 새로운 취미나 일거리 찾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지만 순희 씨는 이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순희 씨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분명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용기를 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씨처럼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도 중요합니다. 순희 씨처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순희 씨처럼 젊었을 때의 꿈을 다시 꺼내 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님들, 당신의 남은 인생 여정에 늘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